전략으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는 방송입니다. 이기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만 밀어주는 방송이고요. 우리 포동이가 지각하는 지각 있는 방송입니다. 1cm 정답은 없다. 네, 티키 타카 쇼! 아니, 변호사님 조금 늦었어. 이거 쇼 몰랐죠? 아, 이건 모르죠. 티키 타카 쇼! 또 늦었잖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파도 타기를 해주세요. 자, 쇼! 아, 쇼로 파도 타기를? 예, 그럼요. 아니, 오늘은 저희가 타카 아저씨 대신 우리 일일 MC로 우리 그러니까요. 설주환 변호사님 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저희가 앉아서 방송하니까 너무 아쉬운 게 우리 변호사님 이 룩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줘야죠. 아니 오늘 보여줘. 진짜 아니 나한테 빨리 나갔다 와요. 아니 노래 없기. 아니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아니 진짜 요 상체 아래 아이스 진 있잖아요. 어머. 화이트 아이스 진 입었어. 어머. 찢어진 거. 아니 그래요? 아니 네. 아이스 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네. 아 예쁘다 오늘. 몇 개 없어가지고. 오늘 쫙 들어오는데 제가 설레었다. 아.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고막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우리 조렐루야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조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가열차게 부흥에 한번 갑시다. 텐션 텐션 좋습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2시간 있다가 토론합니다. 아니 자, 잠을 깨셔야 돼요. 자, 사장님 조용히 해보세요. 자, 잠을 깨셔야 돼요. 자, 이거 지금 낮잠 잘 시간이 아닙니다. 야 옆집이 쫓아오겠는데 진짜. 아니 변호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옆집이 나 잡으러 온다니까. 네. 맨날 시끄럽다고. 맞아. 쇼할 때만 댓글 그랬었는데. 보십시오. 지금 조렐루야 부흥에 난리 났습니다. 야,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아 잠깐만 정신 좀 차리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잠이 확 깨네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원래 저런 분이셨어요? 아니 너무 아니, 좋은 와, 인터넷에서 배틀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원래 제가 조 변호사님이 상당히 그 논리 정연했잖아. 아니 상당히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 아니, 정말 아니 좋아하신다는 그 거 알고 있는데. YTN에서 저랑 예, 맞아요, 배틀할 맞아요, 때 저희 맞아요. 완승이라고 댓글 다 달린 거 아시잖아요. 아니 저는 YTN이나 이러면서 저 방송을 할 때는 딱 그 점잖게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요 얘기는 좀 해야 돼. 우리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여기 계신 거를 모르셨더라고요. 아 몰랐을 네, 거예요.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안부를 안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잘 몰랐죠. 하셔야 돼 우리 변호사님한테. 네? 잘 그러니까요. 하세요. 좋습니다. 아니, 기자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그 독자분한테 받았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네네. 절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형수한테 욕을 하는 기회가 생기더라도 절대 쌍욕은 하지 맙시다. 네. 갑자기 이게 무슨 맥락이야 갑자기. 뜬금없네요. 뜬금없는 방송 여러분 티키타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조상님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기자님이 뭘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뭘 해야 될진 잘 모르겠고 갑자기 에.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형수 얘기를 하는. 아니 네. 근데 형수도 가족입니다. 5월은 가족의 달. 아니 우리 그 한 후보의 형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욕하지 말라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지금 저 우리 한때 형수라고 불렸던 분인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나오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아니, 그 그렇죠. 사람이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요.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 뭐 화가 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욕을 안 하는 우리가 욕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형수에게 욕을 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화가 나면 형수에게 욕을 할 수도 있대요. 네. 근데 쌍욕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갑자기 욕이란 주제가 나오니 갑자기 네. 생각나는 게 제가 어저께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뭐 개몽이 되셨다는 그 변호사님이 유명했어. 예, 욕을 그렇게 야, 너 깜짝 놀랐어. 저 통화 내역을 보고 저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깜짝 진짜 놀랐어. 개몽 되셨던 분들이 다들 그런 식의 인격이면 윤
대통령 욕먹이는 일일 텐데 하여튼 뭐 그렇더라라는 정도 저는 뭐 그 정도 들어보시지 마세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욕이 내가 작정하고 하는 욕이 있고 아 이게 생활욕이던데. 맞아요. 생활욕인 게 너무 소름 끼치는 예, 거예요. 평소에 어떤 말투라든지 말을 하는데 네. 거의 욕이 한 반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 예.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아 그래요? 그분이 예. 근데 애 엄마잖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 네. 엄마인데 근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거 보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길을 우리가 그런 맞아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네, 좀 네.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윤 전 대통령 곁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아니 우리 포동 정혜림 네. 아까 오기 전에 네. 우리 변호사님이 증언을 해주셨어요. 캠프에서 일을 엄청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늦게 오시는 게 네.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좋다. 왜냐? 아니 왜 우리 대변인단에서 참 큰 역할 하시거든요. 엄청 일도 많으시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진짜 성실하시다. 아 여기서 박수 한번 줘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근데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알아주신 분들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티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캠프라는 곳이요. 티가 안 나는 동네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뭔 네. 일을 해도 야 네가 뭐 했냐.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 뭐냐면 뭐 네. 지는 캠프든 이기는 캠프든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하거나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 쓰임이 있더라.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어떤 경선 후보 캠프에 가면 질 수도 있죠. 근데 네. 그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야 쟤는 우리가 데려다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바닥에는 정치권에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디서든 성실한 모습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빚은 스스로 바라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 아, 요 얘기 그렇습니다. 받고, 요 아, 얘기 네. 받고. 네. 뭐든 열심히 하는 정혜림 전 상급부 대변인입니다. 세상에. 아니 유엔진에서도 이쁨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이쁨을 많이 아, 받는다. 그러네. 아, 그쵸. 아, 진짜 뭐 몸이 무거우신데도 뭐 네. 경주까지 포항까지 따라가시고 아 정말 이 노고를 다 아마 그 한 후보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네, 포항 진짜. 갔을 때도 수행회 조금 도와드렸는데 네. 후보님이 저 밖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밥 먹었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임신한 거 아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저 자랑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대단하고 열심히 열정, 많으십니다. 네. 열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요 정도로 좀 스타트를 하고 네. 우리 기자님 1분 티키타카 헤드라인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YTN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의힘 4강 진출자 4분을 가지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요거 막 한번 치고 왔어요. 네, 두 번째는 어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네 분이 맞수 토론을 가졌는데요. 네. 한동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개헌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측에서는 검찰 탄압이라고 반발을 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명백한 뇌물수수고 범법행위라고 실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일주일 만에 와해가 됐습니다. 어제 유종일 그 대표가 정부 요직에 거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가 어제 그 TV에서 국민의힘 당원은 미쳤다 이런 발언에 이어서 또다시 한동훈 참 나쁜 사람이라고 오늘 1대1 맞수 토론을 앞두고 네. 저격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저희가 좀 1시간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율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네, 지지율이 이제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가 확실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 지역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조사에 의하면은 YTN하고 한국갤럽에서 동시에 조사를 했는데 네. 20일부터 24일까지 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모든 곳에서 한동훈 후보가 1위로 올라왔고요. 특히 국민의힘 여론조사 50대 50,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5%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네.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정체 상태에 있던 지지율이 상당폭 치고 올라와서 네. 지금 황금 골드 크로스를 지나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늘 뭐 갤럽 조사도 네. 지금 맞습니다. 보수 후보 맞습니다. 중에서 물론 뭐 그렇게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네. 뭐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일단 한동훈 후보가 지금 1위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저는 맞습니다. 명백하게 아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인 것만은 뭐 누구도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 지지자분들이 진짜 사실 지지율 때문에 속상해하는 게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일단은 어제 나가 있었었고요. 저도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갔어요. 일찍 기회를 주셔갖고 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갔었고 처음에 지지자들 왜 이렇게 안 올라 왜 이렇게 안 올라 너무 고민했었는데 그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방송 보면 이제 상승세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알고 이제 좀 기다린 거죠. 저희 너무 불안해서 항상 이제 차분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계속 그러니까. 다 갈 거다. 네. 이 기세로 우리 2차에 끝낸다.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의미 있는 게 어제 있었던 토론회가 반영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토론회와 오늘 4시에 토론회가 또 반영이 되면 그러면 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변호사님도 아까 전에 이제 방송 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어제 그 성재준 TV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실시간 해설위원으로 네. 그 토론을 틀어놓고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재밌었겠다. 했고요. 아, 네. 재밌었겠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눈시울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네. 더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논평가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이겨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랬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네. 본인들이 직접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토론에서 밝혀지는 그 후보의 미천, 그 후보의 논리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돼서 판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어제도 저 술자리에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네. 말을 잘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보면서 이게 말 잘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 맞습니다. 이 진정성이 있다. 이 정치에 대한 소신, 네. 진정성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일관된 본인의 태도가 있었기 맞아. 때문에 빙고. 그 논거에 힘이 실리는 것이지 네. 그냥 말 잘한다 미사역으로 쓴다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방송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그 말을 안 바꾼 후보는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맞아요. 네, 네. 어제 그 최민호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금메달 네. 올림픽 스타가 어제 지지선을 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지선을 하시면서 네. 나는 뼛속까지 보수다. 근데 정말 위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앞장서서 맞선 한동훈 후보 맞아요. 이런 분만이 이재명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후보고 보수의 희망이고 정권 교체의 희망이고 한판승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지지선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5월 1일부터 합류하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4월 29일 끝내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로 참여하겠다. 예, 그렇게 그분이 좋은 어제 이제 지지선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좀 궁금한 건 네. 이렇게 그 캠프에서의 어떤 그 토론 과정이라든지 네. 토론 이후에 어떤 반응은 어땠는지 네.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사실 캠프에서는 저희가 뭐 준비한 대로 후보님이 워낙 잘해주시고 사실 후보님 토론 나갔을 때 저희도 걱정을 많이는 안 해요.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또 김문수 장관님께 배울 점도 많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굉장히 좀 예의 바르게 하시려고 하신 게 저희는 좀 감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홍준표 그 시장님과는 하신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네, 어제 저는 네. 이렇게 그 시간에 제가 네. T조에서 다른 방송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우리 지지자분들이 그 채널 A 앞에 네네. 빨간 풍선 닦았 네, 계시다가 이제 조금 해산을 이제 네, 끝나고 네. 이제 해산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이제 간접적으로 어떻게 네. 봤냐면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따로 네. 봤는데 네.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평도 하시더라고요. 이 지지자들의 어떤 그 평도 똑같은 말만 저렇게 계속 하시지. 맞아요. 이제 저는 그게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네. 집에 가서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7번까지 생각 네, 더 그 얘기를 못했어요.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김문수 후보 측의 어떤 캠프의 이 전략 자체가 네. 너무 빤했다라는 맞아요. 생각과 네. 너무 조금 준비가 참 안 됐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은 네.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한마디 그 정도의 비유 한마디면 네. 한 번 정도 하고 안 할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계속 그것만을 밀어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 되게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네.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개인적인 일을 네, 이런 맞습니다. 공적인 무대, 공적인 자리에 너무 대입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랬고 혹시 지지자분들은 어저께 이제 보시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네. 응원을 하셨었잖아요. 갔었죠. 그러니까요. 그 네, 바깥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저희는 일단 대표님 별명이 있습니다. 토론회 가실 때 네. 시몬스입니다. 아, 시몬스. 흔들리지 않는 어. 편안한 네. 시몬스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음. 거라는 거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아, 그렇죠. 근데 반면 이제 그거는 있었어요. 저희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그래도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김민수 후보님께서 그래도 좀 점잖게 해주시는 거 그나마 그렇게 해주셨던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대표님 나중에는 눈에 넣어도 안 나고 나중에 웃으셨어요. 계속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잘 하시는구나 싶었고 그다음에 네.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고 나면 제일 먼저 선언해주지 않으실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통합을 위해서 해주지 않으실까 그런 부분들도 소망하고 같이 바라고 있어요. 그런 네. 것들 같이. 맞아요. 네. 사실 저는 좀 걱정했던 거는 룰이 끝까지 계속 뭐 바뀌었다가 어쨌다가 뭐 앞뒤로 계속 말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아침에 이거 갑자기 바뀐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게 세팅되어 있는 룰에서도 후보님 개인기로 이제 좀 많은 말씀을 그래도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아 근데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부 잘하면 연필로 공부를 하든 볼펜으로 공부를 하든 다 잘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받아주네 오늘 안 받아줘. 자, 우리 사회자님 좀 비유가 적절치 않아요. 안 받아주네 안 받아줘. 네. 어제 제가 생방송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들려드립니다. 눈에 넣어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시를 넣는 것도 아니고 뭔 눈에 넣어도 계속 눈에 넣냐.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캠프에 있지만 네. 캠프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도 이거는 완승인 게 김문수 후보가 캠프에서 적어준 것만 했어도 저 지경은 안 돼요. 진짜 질문지 적어준 거만 갖고 들고 와서 네. 읽었어도 저거보다 안 나았어. 아 저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와 지금 캠프에 와해다 저거는. 그렇죠. 그러면 캠프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김문수 후보 머릿속에서 자기가 직접 했다는 건데 그럴 만큼의 그 연세라든지 그럴 만큼의 맞춤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뭐가 취약한지 사전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 점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정가 그거 맞아요. 나중에 정정 발언했어요. 정정했고 맞아요. 정정 보도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전과가 있는데 없다라고 말해버렸으니까 저거 사실은 고발감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고발감인데 맞습니다. 우리 캠프가 너무 점잖아서 그리고 저희 후보가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 네거티브 네, 거.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노선은 지금 우리 대변인단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흔들림이 없어요. 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팀은 제가 일하기 진짜 편해요. 그래요. 왜? 요즘 대변인단 편해요. 왜? 후보가 써준 대로 하지도 않지만 본인이 그런 어떤 난감한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 이미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써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 대신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 하는 그 가치, 철학, 멘트를 우리가 받아서 논평을 내면 되는 맞아요, 거라서 일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것도 일관성도 있고 내용. 당연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 이제 캠프별 분위기만 봐도 이거는 확실히 앞섭니다. 맞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아마 어제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 바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금 선거에 관여를 좀 해봤던 분들은 바로 알았을 거예요. 아, 맞아요. 아, 왜냐면 야 김문수 캠프에 사람이 없구나. 네. 아, 이거 준비해준 사람이 없다.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보통은 토론은 보통 이제 토론 대응 팀이 있고요. 네. 그 전에 메시지 팀에서 있던 메시지를 다 내주고 질문도 다 거기서 하는 거고 그럼 토론 대응 팀에서 그것을 이제 리허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전 연습을 다 해요. 네. 그리고 어떤 상대방을
그 상대방 후보를 가정해서 그 후보 역할을 할 사람도 해가지고 다 리허설을 합니다. 네. 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보통 근데 김문수 후보가 어저께 저렇게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것도 참 진부하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는 어제 토론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에 계신 지지자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건데 야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 이거 토론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맞아요. 아마 포인트야. 네, 저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4월 29일 날 그냥 과반 이상을 이제 득표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저는 어제 어떤 이런 토론회를 보면서 많이 정말 확인이 됐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뭐 정말 이 하나의 정말 토론이 그나마 이 예선전이 끝나고 이 네 명의 이제 준결승전이 이제 결승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뭐 준결승전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안약이 품절됐다. 이 계속 하시는데. 아니, 하여튼. 눈에 사람 넣으면 죽죠. 안약이 품절되는 사태까지도 일어났다. 자, 그럼 오늘 있을 그 토론회도 이제 4시고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와 3시간이잖아요. 야, 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준비는 잘 돼 있나요? 캠프 차원에서 어때요? 어떤 준비가 돼 있나요? 아 정말 걱정하실 거 없이 오늘도 그럼요. 시무스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오늘도 지지자분들은 네. 많이 또 응원하러 가시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미 네. 그 집회 사전 신고를 해놨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다 하세요. 미리 네. 해놨고 네. 가갖고 준비들 하고 있는데 네. 그 상대 측에서 300명이 오겠다라는 막 이런 소리가 홍준표 측에서 네. 온다라는 얘기가 아, 그 있어서 얘기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마 원래 좀 더 많이 오늘 모이거든요. 네. 금요일이라 네. 좀 더 많이 네. 모일 것 같은데 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지지자들이 네. 후보님들 따라가나 봐요. 막무가내세요. 아, 나 그거 보여주겠다. 4층 화장실 그 좀 보여줘. 그거 보셨어요? 아세요? 뭐요? 모르겠는데. 4층 화장실에 이게 네. 여기 대하빌딩이잖아요. 네. 어제 아침에 가서 찍어 왔어요.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많이 돌았던데. 뭐라고? 일단은 그 저 사측을 가본 적이 아니, 없어가지고. 아, 그쵸? 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막무가내가 따라간다라는 게 그 후보님도 룰브레이크셨잖아요. 아, 그렇죠. 펜말 이렇게 들고 네. 그분들도 저희는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러면 말 안 들으세요. 아. 그런 게 어딨냐고 내 맘이라고 막 이러세요. 아.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날씨가 좋긴 한데 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죠.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야외에 계시는 분들 좀 이렇게 바람막이라든지 옷이 너무 춥지 않게 입고 오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고요. 뭐 이따가 이제 뭐예요 이게 홍준표 아니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사진도 이제 찾아주실 건데 홍준표 사무실 직원들, 홍준표 사무실 방문자들 화장실 좀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진짜 짜증나 죽겠으니까 기존 4층 사무실 근무자들은 대체 무슨 아이고야, 죄입니까? 아이고야. 당신들 민폐 때문에 홍준표 뽑지 말라고 여기저기 외치고 다니고 싶네요. 아. 이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계속 궁금해하셔서 제가 4층 오늘 가서 아침 찍어온 거예요. 아 직접 찍으신 내가 찍은 거예요?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이게 그 후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뭐 네. 저 주변의 지지자들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양강 후보를 만약에 이제 4월 29일에 양강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네. 저는 홍준표 후보는 배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전망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홍한이었는데 네. 저는 김한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뭐 여기 다 내부자시겠지만은 저는 네.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판세를 좀 분석을 해야 되고 왜냐면 당원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여론조사 100%랑은 뭔가 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내부에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실제 홍준표 후보의 조직이라든지 어떤 이런 세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게 보여요. 네. 김문수 후보로 조직이 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4층에서 6층으로. 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만약에 양강으로 가야 된다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1위로 올라가겠지만 나머지 한 자리는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4층이냐 6층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홍준표 후보 쪽에 사람들이 지금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안 가세요? 네. 아니 근데 안 가, 안 제가 가. 안 가요. 근데 이 뉴스 보니까 네. 유정복 후보하고 이철우 후보가 김문수 캠프 갔다. 네?
지금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세계일보에서. 기사가 난 건가요? 예. 아, 그러면 그래서 뭐 예. 이게 맞다면 그 유정부 후보하고 이철우 후보가 그 토론회 준비를 좀 안 해주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니까요.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그 토론 해봤고 토론을 해보면 대충 그 스타일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은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정부, 이철우 후보는 예. 같이 이제 경선을 하던 사람들이 예, 그렇죠. 캠프로 갔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 이렇게 스텝들이 못하는 걸 이분들이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유정보, 그러니까 아마 유정보, 됐나요? 이철우 지사나 시장이 네. 직접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쵸. 지지선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건데 아마 그 밑에 캠프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조금 이 사람이면 유정복을 대표하고 이 사람이면 이철우를 대표할 수 있는 실무진중에 아마 합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한다면 뭐 이분들이 그 전에 뭐 유정복 시장님이라든지 뭐 이철우 지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캠페인을 어떤 선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했을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실무적으로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 네. 김문수 후보가 뭐 자가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직접 이제 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김문수 후보 네. 발 아, 이제 제가 봤을 멘트였던 때는 것 조금 같은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캠프에서 실체가 나온 있는지 얘기구나. 없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근데 명백한 건 어떤 그 저간의 기류, 당 내에서의 기류는 홍준표보다는 김문수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입장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아마 어제로서 저는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도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가 없고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아마 어제 기준을 제시했다고 저는 보고요. 조금 이제 저는 지금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네. 저는 이제 외부에서 있던 사람이라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당원들은 김문수와 홍준표가 제가 봤을 땐 지지층이 겹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네, 둘의 차이점 좀 궁금한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확한 차이가 하나 있긴 뭐 있는데. 어떤 거 있어요? 막말을 하고 안 하고? 약간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아니에요? 약간 여기서 그 비슷한 기준인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홍준표 후보는 이제까지 후보도 많이 나왔었고 당에 있어서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당원들이 그렇게 호감을 많이 느끼지를 못한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까지 어찌 보면 당 밖에 있다가 또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네. 갑자기 신상 효과가 생긴 거예요. 어. 이분이 원래 예전에 한 말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들어서 또 그리고 막말을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고집에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조금 무리한 주장을 하시지만 나는 김문수인데 요거는 했지. 아니 뭐 그거야 옛날 일이니까. 나는 김문수인데 순대. 근데 이건 막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홍준표 후보에 비하면 조금 인간적으로 착하다라는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청렴하다도 있어요. 청렴하다. 청렴하다. 뭐 그러니까 뭐 맞아요. 사리 사욕은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원들은 그러네. 둘 중에 한 명을 택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문수를 김문수. 더 맞아요. 택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탄핵을 반대하고 한동훈 대표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지지자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김문수로 갈 확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매운맛이냐 순한맛이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전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요? 생각해서 저는 맞네. 홍준표에서 김문수로 바꿨거든요. 거기 양강을 가게 된다면 그렇게 안 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좀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경우의 수는 다 둬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때요? 최종 2인으로 만약에 근데 간다. 제가 그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찐윤들이죠. 찐윤들은 지금 다 홍준표 후보 캠프에 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찐윤들의 어떤 이제 대표 주자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여서 만만치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홍준표 후보님 직접 이제 차담하고 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떤 논리를 펼치시 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떤 예상이 되시나요? 해주세요. 뭐 형수 거기를 왜 찢으려고 했어요? 뭐 그런 이제 질문들. 그거를 이제 그 뭐죠? 오마이뉴스에서 그때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네. 그게 아주 잘된 이제 본인의 논평이다. 자화자찬을 하시면서 이제 스태프들로부터 칭찬을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 정도 수준의 이제 토론이 이어지겠구나. 그 정도. 아 근데 아, 진짜 예, 예, 예. 근데 오늘도 진짜 그 유치한 질문들이 나올까봐 걱정인 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떤 그 토론의 질이라든지 네. 내용을 떠나서 지난번 그 미디어 데이 때 그 토론회가 비조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정말 그 무대에 남은 것은 그 유치한 질문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국민의힘의 경선을 평가해 버리는 기준이 돼 버렸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서 한동훈 대표를 뭐 좋아했던 사람들이 싫어지거나 그렇죠. 한동훈 대표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뭐 더 싫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보수 진영 전체라든지 국민의힘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이미 어제 아까도 막 언급했지만 네. 되게 조급한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뭐 네. 당원들 보고 미친 거지 이런 네. 발언을 하시면서 그래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확실한 일이라는 걸. 그래서 좀 자꾸 급합니다. 네, 제가 그러신 봤을 때 것 그 같아요. 홍준표 캠프가 좀 급하다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친윤 윤핵관들이 홍준표 후보 캠프에 많이 가 있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간 건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를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려고 간 거예요. 그분들이 가가지고 지금 김문수로 그렇죠. 그분들이 가가지고 아.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저거예요. 홍준표가 한덕수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켰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한덕수하고 하겠다고. 이재명까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좀 있다가는 이재명까지 하겠다. 예. 그리고는 어제 결정적인 또 실수를 해요. 네. 예?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67%입니까? 3%입니까? 63%. 63% 네. 당원들에게 미쳤다.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 사회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했는데도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둘이 뭐. 겁나는 게 네. 이분이 나와서 진짜 욕하지 않을까. 난 지금 이분이 지금 나가는 행태 보면은 미쳤다는 얘기는 아니, 하는 오늘 거와 다를 바가 오늘 한번 없거든요. 세게 하신다 했으니까 네. 뭐 전 좋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한동훈 후보가 또 이렇게 또 세게 나오는 또 홍준표 잘 하리라 저는 봅니다. 잘 하리라 맞습니다. 보고 네. 약간 이제 제가 한동훈 후보한테 약간 바라는 점은 템포를 조금 한 반 템포만 죽이면 네. 좋겠다. 그렇죠. 말이 너무 급하셔. 그러니까 말의 속도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받아치고 싶은데 좀 그러한 것은 내용을 떠나서 한동훈 대표가 약간 그 이게 바라보는 그냥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약간 그런 거 있죠. 비판점도 해줘야 되니까 약간 깐족거린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근데 이게 참아지지가 않아서 약간은 템포를 조금만 죽였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재명하고 할 때와 템포와 지금의 템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하고 할 때는 더 빨라도 돼요. 근데 네. 오히려 지금 홍준표나 김문수 후보랑 할 때 조금 템포가 너무 빠르면 그렇죠. 오히려 홍준표 후보한테는 템포가 빨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문수 장관같이 약간 차분한 사람한테는 네, 템포가 네. 빨라 버리니까 약간 그런 그 인성 논란으로 흐를 수도 있게끔 비판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김문수 후보 생각이 같은 경우는 질문 여지를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분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눈에 넣으면 안 똑같은 아픈 얘기를 거 하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프레임을 그렇게 짜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한동훈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분이 그런 게 아니고 네. 정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광훈하고 자통당 문제를 얘기를 했을 네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 한동훈 후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도 그게 대한 답변을 못 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전제군주 봉건주의 사인 거예요.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그렇죠. 어? 네. 이런 아주 구시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왕을 뽑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자기는 한 집안의 간호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공복이 해야 될 일과 네, 한 맞아요. 집안의 간호가 해야 될 일을 맞아요. 구분을 아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문수가 굉장히 멋지고 좋았던 분인데 왜 저렇게 변했냐? 왜? 아니,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왕자 색인 분 밑에 있어요. 한동훈은 능력이 됐기 때문에 장관을 시켜줘서 자신 있게 일을 추진했고 네. 할 말을 했는 거다.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김문수를 장관 시켜주니 김문수가 대통령 눈치 보고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 이렇게 그런 저보고 얘기도 얘기를 하는구나.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네. 그게 차이점이 아니겠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대로 그 자리에 가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하고 정실 인사로 간 사람이 어떻게 대놓고 대통령 문제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냐.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 하니까 모른대요.
몰라요. 만난 뉴스 안 적이 보시나 없고. 보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난 그러면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비례대표에 대해서 세평을 들었다는 거예요. 비례대표의 세평을 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영부인에 대한 세평을 듣고 각하한테 가서 직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마인드가 네. 어제 봐서는 굉장히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이게 들었습니다. 고스란히 유권자들한테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네. 느낌을 줬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변한 게 아니고 네.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그렇죠. 발전하지 못했다는 느낌. 네. 그 옛날 시대의 그 60년대 그 자기가 했던 그거를 아직도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뭐 오늘 이제 1시간 정말 이제 네. 1시간 반 뒤에 토론회가 오늘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 오늘 많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아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 토론회가 그러니까.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계세요. 토론에 3시간 하다가 홍준표 후보 빡쳐서 나갈 것 같아. 빡쳐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홍준표 후보도 정말 아니에요? 뭐 노련하시잖아요. 정치권에 네. 있어서 좀 내노라는 입담을 네.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진짜 뭐 네. 진짜 변칙까지도 정도에서 변칙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네. 오늘을 통해서 저는 또 한동훈 후보가 또 이런 스타일도 만나보고 그래야 되니까 맞아요. 뭐 저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재명 씨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 네, 지금 이재명 캠프에 뭔가 뭐 와해가 있었다, 뭐 잡음이 좀 들려요. 네네.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네. 그 유종일 경제학 박사하고 네. 그다음에 허민 저 교수님하고 두 분이 주도가 돼가 일주일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한 지 일주일 만에 어제 우리 이제 앵커님 가져오신 그 맞아. 찌라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종일 박사가 뭐 국무총리 내지 정책실장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 그 정도 능력 되시는 분인데 그런 찌라시가 돌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권력 다툼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어제 급격히 해체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네. 또 이 두 분은 해체가 아니다. 2시간 만에 또 번복 내기를 냈고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네. 하고 권력 다툼을 시작했는데 공조직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경로를 해서 해체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근데 저는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이 네. 대통령 뭔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느 선거에 가더라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미리 이렇게 샴페인을 터트리는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데 대해서 진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선거하는 과정 내내 저렇게 자리 나눠 먹기 식의 어떤 일들이 터진다? 네. 무조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난 대선 때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재명이 된다라는 이야기 막 나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론 그 지지도가 네. 분명히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이기는 거였는데 그런 데서 겸손하지 못한 자세들 그런 데서 뭔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자세들이 결국 선거 결과를 바꾸게 된다. 네, 네. 예, 벌써 저렇게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벌써. 가만히 있으면은 저 스텝 꼬여가지고 또 스스로 와야 됩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여의도 대통령이니 뭐 대통령 놀이 한다는 얘기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번 맞아요.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네. 이런 것 좀 논평을 대변인단에서 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당연히 당연히 준비하고 좀 있습니다. 논평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저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게 약간 비선 조직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의 공식적인 브레인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본인들이 자발적 또는 어떤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네. 이런 조직이 저기 하나뿐일까? 그리고 저런 알력 다툼이 저기 하나뿐일까?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저거다. 그렇죠. 그 내부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지금 뭐 앞으로 뭐 누구는 뭔 장관 한다니 누구는 뭔 장관 한다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간의 자리 점하기를 위한 알력 다툼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네. 참 이런 꼴불견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주고 있어야 될지 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꼭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중도 보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망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국민의힘을 걱정하면서 보고 계세요. 또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도 정말 나라 걱정된다는 말 정말 맞아요. 많이 하세요. 답하다는 얘기 진짜 네, 많이 정말 해요. 많이 하고 답하다. 야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고 계신단 말이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뭐 저는 당연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뭐 한동훈 후보 또 또 지금 장 위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금 보수 진영이 보여줘야 될 것은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거기에 중심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 보는 구독자분들은 안 그럴 거 생각하지만 옆에 계시는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힘 잃지 말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진짜 그 한동훈 후보의 후원금 쫙 모인 거 보면서 네. 이재명 더블로 이기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패배주의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제는 진짜 힘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괜찮으시죠? 어떤 게요? 네. 아니, 아니 사회자분 질문을 아니 제가 내가 여러분들 조렐로에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러는데 내가 얘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무례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이렇게를 안 하고 아, 그럼요. 그 이제 알죠? 받아서 알죠? 예, 그 코멘트 기회를 받아서 그렇죠. 하는 예의 바른 토론자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조렐루야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네. 역량 있고 예의 바른 조렐로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 티키 타카 쇼! 질문이 뭐였죠? 제가 왜 변호사님만요? 얘기를 딱 하다가 변호사를 딱 봤어요. 근데 변호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분 아니 근데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조 변호사님 아니 나 혼자 그냥 한 시간 해도 되는데 맞아요. 괜히 맞아요. 그냥 앉아 말씀 있는 거 충분히 많이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변호사님 그 왜? 계속 질문의 기회를 드리려고 그렇죠.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저 오늘 여기 지금 가운 이 심판이 좀 편파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토론회는 좀 불편하네요. 예. 기자인 제가 질문을 예 질문 주십시오. 예 네, 질문 네. 주십시오. 들어와. 이런 사안인데 어제 그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어제 맞아. 방송 정강 정책 토론회에서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 지도부하고 상의를 안 했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여의도 연구원장 혼자서 짐을 지고 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뭐 임기 단축 개헌론, 그다음에 대통령은 당적을 탈당해서 국회의장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패거리 정치,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를 2번이나 쫓아내고 나경원 못 나오게 연판장 돌렸던 부분 이게 줄줄이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뭐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패거리 정치 뭐 온몸으로 실감을 했고요. 어떻게 해야 공천을 받아서 후보가 되는지 저는 정말 뭐랄까 자존감이 많이 정말 짓밟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상품 그리고 말 잘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의감이 투철하고 이런 것들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당의 문화를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통철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왜 세대교체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세대교체, 시대교체가 왜 필요한지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 세대 토익 공부하면서 학생운동 안 했어요. 이제 이런 세대들이 제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토론하고 제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정치하는 세대가 돼야 돼요. 아직도 학생운동 선배들이 정치권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40대 총리가 나와야 우리나라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희숙 원장님, 연구원장. 여여 원장님, 네네. 어쨌든 이제 합리적인 중도 노선을 걸어오신 분이시고 맞는 말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TV에서도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요. 어저께 그 발언들은 지금 우리 당의 이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상황, 그다음에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하나의 뭔가 표지석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 해놓고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서 무너진 정부 아닙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3년만 하고 난 그만둔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 많이 울었습니다. 왜? 저게 진짜 진정성이다. 그 권력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물려주고 싶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그다음에 총선을 맞추고 444로 맞추고 그리고 나서 양원제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폭거를 막겠다. 이거를 정규 과정을 나온 정말 사람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정치 교체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역할을 다한 것 같아가지고. 네. 역시
출마 한번 해보셔가지고 확실히 조 변호사님이 이런 거 시대 교체, 말씀을 잘하셔요. 그러니까, 아 네. 진짜 정치 교체, 맞습니다. 세대 교체, 시대- 후보 교체까지 제가 한번 생각해봐야 네네. 되겠습니다. 아, 진짜. 싹 다 좀 교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조 변호사님 한 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네. 변호사님 이제 맞아요. 역시 화통하게 화끈한 우리 변호사님 너무 응원하시고. 아 근데 조 변호사님 네. 같은 캐릭터가 여의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맞아요. 방송 패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알지만은 네. 이렇게 텐션 좋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쵸. 제가 없어요. 뵙고 나서 네. 처음 뵀을 때 그랬다니까요. 네. 난 잃어버린 찾았다. 아빠를 찾았다. 친하네. 예. 오빠, 오빠를 찾았다. 저 오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진짜 민증 한번 까보고 싶다. 아이고. 누가 봐도 오빠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나 이런 텐션을 진짜 너무 실로 처음 봤다. 네. 그리고 진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막 방방 뜨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실이 있으신 맞아요. 분이라서 네. 너무 멋있고. 네. 여러분 필드에서 진짜 개고생을 안 해보면요 느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네. 후보님의 라방 보면서도 저도 똑같이 다 해본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 규모가 크다 작다의 문제이지. 네. 그렇죠. 진짜 눈물 펑펑 쏟는 날이 많은데 그 제일 눈물 쏟는 것의 제일 일주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맞아요. 도와주겠다고 맞아요. 해주는 그 순간은 후보가 무조건 울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러네. 참 조 변호사님이 사천이 네. 아마 지역 사천남의 네 하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막 출마하기 전까지 같이 방송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굉장히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참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사천이나 이쪽 남해 이쪽은 발전될 거리들이 많거든요. 네, 되게. 네.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역사상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도 최연소였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갔습니다. 네. 변화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보수도 이렇게 젊고 방송 나오는 멀쩡한 후보가 진짜 이 지역에 가서 네. 정말 이게 어르신들 손잡고 정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안 네, 돼서 정말 그렇지. 잘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언젠가란 말을 뺄게요. 곧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 저건 용산이에요. 저거는 8년 전 용산이라고. 아니 그리고 변호사님도 우리 서울 변호사님도 국회 가셔야 된다는 분 진짜 그러니까요. 많아요. 저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저는 변호사님 뭐- 국회로 보내는 그날까지 아유, 함께하는 이 방송 바로 여러분 네. 티키 타카 쇼! 변호사님 이번에 맞췄어 잘. 아. 잘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 얘기 한번 이어갈까요?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전주지검에서 네. 불구속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중앙지법으로 서울에 있는 중앙지법으로 이첩이 돼가지고 넘어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이 방송과 페이스북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정치 검찰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뭐 정치 검찰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어제 검찰은 창작 소설 그만 쓰라. 소설은 소설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자 이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그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뇌물수수고 명백한 범죄 행위다. 저 이상직 의원, 전 의원을 통해 가지고 네. 자리를 줬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청장 자리를 주고 사회를 취직시킨 이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뭐랄까 그냥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기가 잘못한 거 지적하면 다 뭔가 보복당하는 건가? 아니 검찰이 잘못해서 기소를 하니까 검찰을 없애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걸로 지금 일관해온 지가 너무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먹히는 게 너무 황당해요. 그러네. 응. 먹히고 있는 것도 응.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기소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뭐 정무적인 판단이 된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언제 이거 기소를 하지 검찰로서는 그러니까. 이거 맨날 뭐 선거 끝나면 선거 끝났다고 그럼 선거 전이면 선거 전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마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검찰이 보여준 거 있는 것은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다 기소하겠다라는 느낌 같아요. 오늘 그렇죠. 맞아요. 김건희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그 서울 중앙 고검에서 지금 재기수사 명령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그리고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봉인된 기소이기도 해요. 아니, 그렇죠. 왜냐면 마치 이원석 총장 때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는 여야 가리지 않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하여튼 과거 권력에 대해서는 뭐 가리지 않고 하겠다. 특히나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이 정권이 무너진 것도 도이치모터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부터 보세요. 그거 막고 막으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건 저는 왜 이해도 안 되는 게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더라도 만약에 제가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네. 주범이 집행유예밖에 안 나왔던 사건이에요. 주범 자체가 권오수라는 그 도이치모터 그렇죠. 회장 자체가 그리고 쩐주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뭐 집행유예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엔 뭐 구속이 되거나 이런 사건도 아니었는데 뭐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이렇게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정권일 때 털고 갔으면은 이렇게 그렇죠. 커지지 그렇죠.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건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뭐 지금 뭐 건진법사 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무슨 뭐 돈봉투 뭐 5천만 원 뭐 관봉권 문제도 있고 뭐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맞아요. 그것도 말이 안 계속 된다고 줄줄이 생각을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도 하시네요. 건진이 도이치모터스 아니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잊어버렸나 보다. 그걸 우연하게 주웠나 보다 누군가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건데 이건 다 자초한 일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는 약간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뭐 칼질을 굉장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법률 패널로 뉴스에서 총선 전후로 해서 타이스타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던 네. 조상규 조렐루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타이스타에서 나온 급여 및 그 체류비가 곧 뇌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위가 받았으니까 그 제3자 뇌물 사위랑 같이 본 거죠. 가족 일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뇌물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경제 공동체 뭔가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대가 관계가 바로 여기에서 연봉으로 넘어오는 관계거든요. 왜? 타이스타하고 아무 경력 상관없는 사위가 가는 겁니다. 맞아요. 왜? 사위가 가도 일할 게 없어요. 일할 게 없으니까 어때요? 거의 꽁돈에 가까운 돈을 받죠. 그러니까 뇌물 아닙니까? 이 구조가 제3자 뇌물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당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네, 네.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죠?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중앙지검에서 개입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전주지검에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 사건은요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아주 오래됐고 아주 묵을 대로 묵은 사건이라 지금이 기소 타임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혹자는 네. 이재명 1인 체제 하에서 친문 세력 제거를 위한 뭔가 시그널 발단이 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의혹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 의혹의 하나의 제가 연장선상인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 4.27 뭐 이 기념이 있어가지고 오늘 국회에 왔잖아요. 맞아요. 왔는데 여기에 그 아마 김동연하고 김경수 쪽에서는 아마 나갔을 거예요. 나간 걸로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아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거 가지고도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문 전 대통령의 기소를 가지고 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친명 쪽에서는 오히려 이거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기회일 수 있죠, 그들에게. 약간 좀 그렇게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누군가의 뭐 전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아까 점심 때 좀 만났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게 참
참 권력무상하다. 과거 친문 세력들이 그렇게 득세를 할 때는 또 그랬는데 지금은 친명 세력이 득세를 하고 친문 세력이 워낙 소수 권력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친명 쪽에서는 그냥 내심 뭐 점점점 하고 그냥 빙긋이 웃고 있더라라는 어떤 그런 뭐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네, 이 사건에서 네. 관전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력 의식입니다. 잘 보십시오. 문재인은 이번 수사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 불출석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여러분 일반인들은요 수사할 때 소환 2번을 불응하면 무조건 체포영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체포영장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불출석하고 서면 진술하겠다고 해놓고 서면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바로 특권의식입니다. 여러분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맞아요. 왜 자기는 그런 슬로건으로 대통령 헤쳐먹고 지금 와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포인트. 정말. 그러네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네. 특권의식, 권위주의 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그걸 팔아가지고 법치주의 이런 걸 팔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월성 1호기 그거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애를 완전히 폐기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니 어제 감사원에서도 네. GP 관련해가지고 얘네가 그 무마시킨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4.27 기념회에 와서 기념사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얼마나 후한무치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변인 논평 나가야 되겠죠? 네, 준비했습니다. 일 잘하는 캠프를 밀어주는 방송. 여기는 티키 타카 쇼. 아, 그렇죠. 아, 이런 캠프도 일을 잘해요.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는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 네. 제일 열심히 하는 캠프가 한동훈 캠프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가장 체계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변호사님 저한테 물었나요? 네, 캠프에 계시잖아요. 네. 예, 매우 체계적이고요. 그 역할 분담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조상규 대변인은 주로 밥을 사고 있습니다. 가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원래 맞습니다. 전투를 할 때 대변인은 내 입으로 하면 안 죄송합니다. 되는데. 제가 조금 빨리 늦었습니다. 하세요. 전투를 할 때 군량미가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네. 거거든요. 빨리 아니 정말 너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요. 저희가 언제든 전화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받아주시고 네. 저희 어제 삼계탕 파티 했죠? 예 너무 맛있었어요. 가면 그쵸. 제일 비싼 거로 사주시고 우리 여의도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밥사 위에 밥사가 있어요. 어? 밥사 위에 더 있습니다. 술사가 있어요. 야. 술사. 술사. 아버다 좋네요. 다 정통하십니다. 우리 모든 분야에서. 박수 한번 드려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기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 캠프가 가장 체계적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너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선거 캠프라는 것이 되게 다른 캠프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시는지 저희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누가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좌관들이 있는 네. 방에 있어요. 한 800명 정도 네, 네. 들어와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기가 모 캠프에 있는데 네. 이 캠프는 한 3분의 1이 일을 하고 네. 3분의 2가 광을 판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 달린 댓글이 더 웃긴 거예요. 야 3분의 1 정도 일을 하면 그 굉장히 체계적인 것 아니야? 이런까지 얘기.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 9층 캠프는 진짜 일당 100으로 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분위기구나 했어요.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뭐 하나 나갈 때도 2번, 3번 체크는 기본이거든요. 최대한 사실 번거로운 과정을 줄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저희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도 기자님들께서도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표가 나는. 김종혁 전 최고님 있잖아요. 네네. 나오시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스태프들 앉는 이제 좌석에 있어도 되는데 제가 민원인들 와서 이렇게 차 마시는 그 공간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렇게 앉아서 쭉 이렇게 지켜보면 김종혁 최고님께서 이렇게 특보단 또 네. 이제 하시고 하니까 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와가지고 이제 되게 근거 없는 쓴소리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층별로 다 다니시면서 본인의 맞아요. 존재를 빠져하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분들이 정말. 여기도 와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와. 김종혁 전 최고님 진짜 안쓰럽고 대단하신 게 네. 그냥 다
들어드리고 맞아요. 다 인사하고 다 착석해서 말씀 나누고 하는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와 대단하다 진짜 잘하신다. 내공이 있어. 근데. 그러니까요. 그 정리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진짜로 민원 처리를 쫙 그 네. 주말에 토요일에도 네. 실제 지역민들 만나서 매주 토요일 그걸 하셨어요. 정말. 2년 동안 네. 꾸준하게 아. 해오셨어요. 지역구가 지역민들하고. 일산 네. 일산 맞아요. 예. 그게 캠프의 힘입니다. 맞아요. 고향 정인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병인가요? 맞아요. 아, 예. 그런 거를 그냥 막 다른 분들한테 떠넘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네. 김정은 최고님은 사실 좀 무게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막 들어 앉아서 뭐 본인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나와서, 네. 그러니까 최대한 같이 시간 보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게 솔직히 저도 멀리서 봐도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유스 엔진에 우리 조렐루야를 모시고 오신 분도 우리 김종현 최고. 우리는 총선 때 채널 A에서 네. 이렇게 주르륵 같이 앉아가지고 방송을 많이 같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일 먼저 캠프 꾸려지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 오셔가지고 기억- 같이 할 거지? 예. 한 큐로 그냥 끝. 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1시간 엄청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슈퍼챗을 주시면서 캠프에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좀 읽어봐 드리면서 네. 또 캠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네, 한 분씩 제가 잘 읽어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랑 하나씩 읽어주세요.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쭉 올려주세요. 네. 어우 많이 뭐 해주셨네요. 많이 들어요. 너무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주셨네요. 네, 요거 아까 다 읽었어요. 올리세요. 네. 올리세요. 네, 네. 올리시고. 아, 네, 그거도 읽었어요. 네, 올리시고. 네. 여기. 붙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오래된 노래도 읽었어요. 아 읽으셨어요? 네, 여기서부터 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농심 아저씨야, 저분이. 네. 키웨스트님 농심 아저씨예요. 김문수 후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틀딱이라고 봅니다. 이런 표현 주셨는데 도동리 개장 선거에 나갈 정도의 수준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 경기지사 시절에 나 도지사야 소방관에게 일방적으로 관등 성명 붙고 좌천시켰던 갑질 김문수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착한 척인가요? 라는 글도 주셨고 소방 헬기 평상시에 40번 넘게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망고스틱님, 홍준표 이재명도 품고 김어준 방송 나가야 한다고 기사 떴네요. 제정신이 아닌 듯요. 근데 저분이 예전에도 나가셨어요? 나갔어요. 예전에도 나갔었습니다. 네, 나갔었고. 네, 대항해 시대님 한동훈 후보 토론할 때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볼 그렇죠. 때 노인 공경 해야 됐었는데. 아, 그쵸. 근데 저거 너무 웃긴다. 어제 볼 때 가둬놓고 패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조렐루야는 마이크를 찢어. 리아포로님의 글이었고요. 네, 네. JBYS님은 네, 사람이 참 신기하죠. 설 변호사님 예전에 민주당 계실 때 그렇게 이상해 보이시더니 아, 내가 잘했구나 그때도. 이제는 이런 리저너블한 사람 없습니다. 용띠 화이팅, 동갑내기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땐 네. 또 그랬어요. 네, 네. 그땐 그랬지. 네. 네. 아 여름조아님 한 캠프에 전화해 주세요. 라방 하실 때 썸네일 제목에 꼭 한동훈이 들어가야 알고리즘을 타고 조회수 대박 납니다. 어제 라방 제목도 비밀의 수보로가 아닌 한동훈의 비밀의 수보 한동훈이 들어가야 됩니다. 꼭 이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요거 그 문자도 한동훈이 제일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수정했거든요. 아. 요것도 말씀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정이 되더라. 저희가 그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정할 준비가. 아, 정말. 아니 역시 대변인단 대단하십니다. 그죠? 아, 그 대변인단에서 네. 그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밥사. 그러니까. 갑사 대변인. 대단해요, 진짜. 네. 네. 뻐꾹 할머니님, 조 변호사님 캠프에서의 빅 스피커 너무 좋아요. 우리 캠프 화이팅! 고맙습니다. JBYS 또 한 번 보내주셨는데 네. 서 변호사님 함덕은 정부에서 호남 쪽 대표주자가 돼요. 저 말고도 뭐 우리 김경진 의원님도 계시고 지역 감정 이제는 날려 보내야지. X세대가 합시다. 지역 감정 저는 없어요, 진짜로. 진짜 없고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글쎄요, 이제는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누누이 방송 중에 말씀드리지만 5월 3일 제가 레드카페 깔아요. 우리 변호사님 오시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 네, 제가 뭐라고. 기억해 주세요. 네, 제가 자, 꽃가루 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하빌딩 밖에서 뿌려요. 우리 경비 아저씨도 싫어하세요. 네. 네, 제가 레드카펫을 쫙 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티키타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